반갑습니다. 낭독과 감상의 시간 진이의 소리글방 시작합니다. 바람이 참 좋은 오후입니다. 쿠키와 티 한잔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혼모노 2부 바로 낭독해 드릴게요. 그 말에 맥이 빠진다. 할게. 굿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한다면 해야지. 그가 잡고 싶은 동아줄은 나일까 할멈일까? 남은 와인을 들이켠다. 뒷맛이 쓰고 텁텁하다. 편의점 가판대 앞에서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를 뭐가 다른지 한참 고민하는데 옆에서 누가 하나 남은 바나나 우유를 쏙 채간다. 보라색 트레이닝복이 눈에 익더라니 앞집 신에게다. 별 수 없이 바나나 맛 우유를 집어들고 그 애와 앞뒤로 서서 계산을 한다. 가까이 살다 보니 이렇게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도 잦고 가끔은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집에서 나는 소리가 내 신당까지 전해질 때도 있다. 며칠 전에는 유리 깨지는 소리며 그의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내 신당까지 들려왔다. 돈, 돈, 돈. 그런 말들이 드문드문 들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해졌다. 안 봐도 빤했다. 큰 돈 한 번 만져보니 욕심이 나는 거겠지. 이 바닥에는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아이를 극악하게 굴리고 갈취하는 부모들이 덜어 있었다. 내 어머니도 그랬다. 시장서 두부값 깎는 것도 죄스러워하던 그 여린 분이 돈 맛을 보자 어찌나 극악스러워지던지. 종국에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이틀간 잠도 못 자고 허벅지 꼬집어가며 손님을 받은 적도 있었다. 참다 못해 밤에는 신령님들과 영통할 수 없다고 거짓말도 해봤지만 어머니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내 손에 신장대를 쥐어주셨다. 예, 신령들은 시간 정해서 온다니? 신혜긴의 집에서는 계속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돈, 돈, 돈.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긴 싫었으나 공연히 걱정이 되긴 했다. 그래도 아직 어린애인데 저렇게까지. 계산을 마친 신혜기가 내 쪽을 힐끗 돌아본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시끄러운 전자음이 새어나온다. 예상과 달리 그 애는 내게 고개 숙여 인사한다. 멋쩍어 하면서도 나름의 예의를 차려서. 안녕하세요. 어, 어영부영 인사를 받는다. 주근깨 박힌 맑은 얼굴에 수많은 머리를 고무줄로 질끈 묶은 그 애는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을 먹는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나를 노려보고 야유하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뱉던 그날과는 판이하다. 정말 저것에게 할멈이 옮겨간 게 맞을까? 바나나 맛이 나지만 바나나는 아닌 우유를 마시며 나는 장수 할멈을 떠올린다. 모자처럼 붙어 지낸 지 장장 30년.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랜 세월 붙어 다녔는데도 할멈과 나는 각별하다기보다는 실리적인 참으로 별난 관계였다. 괴벽한 노인네였지. 입맛뿐 아니라 취향이며 습관도 유별났고 변덕이 손바닥 뒤집듯 해 곤혹스러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지고 싶은 건 꼭 손에 쥐어야 하고 듣고 싶은 말은 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어쩌다 수틀리면 일본어로 욕을 했는데 어찌나 험악한지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그래도 기가 막히게 영험하긴 했다. 세 번에 한 번꼴로 헛다리를 짚는 다른 신령들과 달리 할멈의 예측은 늘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가끔은 내 속내까지 훤히 꿰뚫어 섬뜩할 때도 있었다. 기분이 좋을 때 할멈은 내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문수야, 너 무형문화재 되고 싶지? 내가 그거 시켜줄까? 무형문화재는 모든 무당의 꿈이었다. 숭고하고 높은 자리, 비밀스러운 욕망. 흘려대는 척했지만 할멈이 그렇게 은밀히 속삭일 때면 떨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속물처럼 보일까?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한 나의 속내를 한 번은 죄다 알아챘다. 내 지저분한 비밀까지도.
문화재 심의에서 번번이 떨어지던 차였다. 네 번째 심의를 치르기 전 문화재위원회에 슬쩍 뒷돈을 찔러준 것. 지금이 쌍팔년도인 줄 아냐며 그 자리에서 모욕을 들은 것까지 할멈은 속속 들춰냈다. 나이 들어 야심까지 크면 사람들도 그걸 알아채고 달아나. 좋은 놈도 다 황이 되는 법이다. 늙어갈수록 본심을 숨겨야 약이 된다. 그래야 추하지 않다. 조언하며 할멈은 나지막히 덧붙였다. 내가 문화재 시켜줄게. 너는 내 말만 잘 따르면 된다. 그러면 분명 논한다. 그깟 문화재에서 뭘 하나 싶다가도 할멈이 살살 구슬리면 금세 마음이 돌아섰다. 다른 신령들은 몰라도 할멈의 말이라면 신용이 갔다. 열이면 열 무슨 일이건 해결하고 성사시켜주던 신통한 신이었으니. 장수 할멈상에 앉은 먼지를 털어낸다. 옥수를 갈고 시들어버린 목단도 새 것으로 채운다. 지화를 쓰면 수고로움이 덜하겠지만 어쩌겠나. 할멈이 생화만 좋아하는 걸. 혼모노라면 환장하는 걸. 이렇게라도 해서 그녀가 다시 돌아오길, 약속을 지켜주길 고대하며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 화병에 넣는다. 오래오래 생기 있게 살아남기를 바라며. 거리마다 벽보며 유세 현수막이 쭉 걸려있다. 맨 앞에 붙은 황보의 벽보 앞에 나는 잠시 멈춰선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벽보 속 그는 실물보다 2배는 젊어 보인다. 보정을 했겠지. 표정은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게. 흰무리도 검버섯도 주름도 전부 지우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보의 지지율은 그보다 10살은 젊은 후보와 몇 주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황보에 애가 타는 만큼 내 속도 따라 타들어간다. 돈으로 얽힌 사이라고는 해도 함께했던 10년 동안 신의와 우정이 돈독해지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벽보 앞에 한참 서서 황보의 문을 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무속용품 가게에 들어가 굿에 쓸 종이 신발과 새 무복을 고른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도 망설임 없이 골라 담는다. 튼튼하고 감나가는 것들로. 이번 굿은 규모가 큰가 봅니다. 나라님 굿이라도 지르는 겁니까? 은근히 떠보는 사장을 향해 싱겁게 웃고 만다. 황보는 굿판을 크게 벌이고 싶다고 했다. 굿상은 규모 있게, 악사도 열어두고, 제물로 바칠 유구는 본인이 직접 고르고 도축까지 맡기겠다고 했다. 경쟁자 역시 유명한 만신에게 굿을 받는다는 소문이 돈다며 그에 비견될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성대하게 굿을 치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칼날만 보면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난다. 신들은 돌아올 기미조차 없다. 서슬퍼런 작두를 가리키며 사장에게 묻는다. 저 혹시 모형은 없습니까? 사장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나를 본다. 괜한 소리를 했나 싶어 귀가 뜨거워진다.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면 나올까 심장 떨려 이 짓도 오래는 못하겠다. 굿에 쓸 짐을 양손에 들고 지하상가로 내려가다 신혜기를 발견한다. 나도 모르게 그의 뒤를 따른다. 오늘도 그 애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혼자 걷고 있다. 로드숍에 들어가 립스틱을 발라보기도 하고 의류 매장 앞에 걸린 저렴해 보이는 니트와 촌스러운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따위를 구경하다 직원이 호객을 하러 나오자 급히 걸음을 옮긴다. 벽에 붙은 아이돌 광고판을 한참 바라보기도 하고 델리만주 가게 앞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엔 돌아서기도 한다. 어쩌다 보니 작정하고 뒤를 밟는 꼴이 되어 석연치 않지만 가는 방향이 같은데 어쩌겠나. 짐을 죽여둔 뒤 그의 보폭에 맞춰 느리게 걷는다. 트레이닝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던 신혜기가 한순간 우뚝 멈춰선다. 혹 들킨 건가 싶어 몸을 숨기려는데 그 애는 내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안으로 성큼 들어간다. 망설이다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간다. 평일 낮인데도 사람이 꽉 차 있다.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 문제집을 펴놓고 공부하는 사람, 디저트를 나누어 먹으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대부분 그의 또래의 학생들이다. 이 동네가 대학가와 접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자주 잊는다. 신당 근처만 맴도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니까. 한때는 일부러 대학가를 피해 멀리 돌아서 다니기도 했으나 그것도 다 20대 초, 무당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얘기다. 내 생활을 부끄러워하고 별스러워할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지. 시내기와 2테이블 정도 떨어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노트북이나 책, 동행인을 앞에 둔 다른 이들과 달리 시내기 앞은 텅 비어있다. 빨대로 무료하게 기포를 만들던 그 애가 난데없이 소리 죽여 웃는다. 그 애와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 둘이 옆 테이블에서 자주 주고받은 유치하고도 애정어린 대화를 엿들은 눈치다. 친구는 있을까? 있어도 일상을 공유하거나 실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낄낄대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가 받은 생은 여느 평범한 이들의 삶과는 다르니까. 저 나이에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범상한 몸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는데 한 번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주처럼 여겼는데 저 애도 비슷할까? 신애기는 음료에 기포를 만들며 오후를 보낸다. 평범하게. 나도 그것을 몰래 따라해본다. 볼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보글보글 보글보글. 유튜브를 보며 접신 연습을 한다. 과장되게 눈을 뒤집고 몸을 부르르 떨다 자괴감을 느끼고 그만두길 몇 차례. 도대체 그동안은 어떻게 했던 걸까? 신의 출입이 어찌 그리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걸까? 모형잡도와 칼은 주문해 놓은 지 오래다. 이제 연습만이 살 길이다. 해원경을 크게 틀어두고 주악에 맞춰 갈춤을 춘다. 티셔츠부터 속옷까지 땀으로 젖어갈 즈음 전화가 온다. 황보인 줄 알고 얼른 받으려다 주춤한다. 보현이다. 이게 또 무슨 가짜는 소리를 하려고. 오늘의 운세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전화를 받는다. 왜? 오늘의 운세 때문에 전화한 거지? 나 그거 안 한대도 다른 무당 알아봐. 퉁명스럽게 운을 떼는데 보현이 난데없이 묻는다. 자기 괜찮아?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 황당해하는 내게 보현은 말한다. 모르는구나. 보현은 자신이 주워드는 이야기를 빠르게 늘어놓는다. 보현의 얘기를 듣는 동안 식었던 몸이 서서히 뜨거워진다. 귓전을 올리던 해원경 장단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진다. 보현에게 묻는다. 그거 진짜야? 농이겠어? 어제 기도드리러 갔다가 장광도사를 만났는데 나한테만 얘기해주는 거라면서 슬쩍 얹으라더라고. 그이가 김희원 맞고 있잖아. 전화 너머에서 보현은 신나게 떠든다. 전화를 끊어버린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않고 서둘러 앞집으로 뛰어간다. 신에게는 집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다. 내가 입을 뗄 틈도 주지 않고 그 애가 먼저 선수친다. 너 올 줄 알았다. 그 애는 담뱃불을 손으로 짓눌러 끄더니 앞장서 집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와 말하며 문을 살짝 열어둔다. 만나자마자 냅다 쏘아붙일 작정이었는데 막상 독대를 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기에 눌린 걸까? 아니야. 그래선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며 신당 안으로 들어간다. 매캐한 향 냄새가 훅 끼친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기함한다. 옥황상제와 칠성이 원색으로 그려진 탱화, 와불상과 백호를 품에 낀 장수 할멈상이 나란히 장식된 제단. 그 구조가 나의 신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할멈이 그러더라. 자긴 낯선 환경을 질색이라도. 그래도 이건 상도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한 골목에서 영업하는 일끼리 이래도 되는 걸까? 한순간 분노가 훅 들끓는다. 하지만 상대는 나보다 한참 아래인 신에게다. 투명히 속내를 비치고 윽박질러 내모는 것도 우습다. 마음을 추스르며 용건을 말한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알아. 너 분해서 온 거잖아. 내가 너 대신 황복 그놈 굿을 맞게 돼서. 그 애는 한마디도 지지 않는다. 그놈이 그러더라. 넌 이미 감이 다 죽은 것 같다고. 자기가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게 몇 년인데 니세모노 하나 구별 못하겠냐고? 니세모노, 그 단어에 퍼뜩 감이 온다. 할멈이 자주 쓰는 말, 저건 분명 할멈이다. 신령님이십니까? 내 물음에 답조차 않은 채 할멈은 신혜기와 둘이서만 영통한다. 나를 앞에 두고 비밀 얘기를 주고받으며 크크거린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장시간 즐겁게 속닥인다. 영통이 길어질수록 안달난다. 할멈과 신혜기, 그들은 기질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나와는 다르게. 나는 할멈을 모시고 받들었는데 저것은 할멈과 동등하다. 참다 못해 소리친다. 신령님, 말도 없이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 다른 무당한테 옮겨부터 사람 피 마르게 하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한편으로 겁이나 우두망찰한다. 저주를 퍼붓거나 악다구니를 뱉기에 할멈은 너무나 큰 존재다. 여태껏 그녀에게 대들어 본 적도 말을 물고 늘어져 본 적도 없다. 할멈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건 항상 나였다. 잔뜩 잠긴 소리로 밑바닥에 고여있던 울분을 힘겹게 토해낸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라는 건 다 했는데,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는데. 쉴 수 없이 떠들어대던 신혜기가 말을 멈추고 내 쪽을 빤히 본다. 묘한 살기를 띤 눈으로 나를 똑바로. 문수야. 신령님. 드디어 내 부름을 받으셨구나. 감격하며 할멈의 말을 기다린다. 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말은 할멈이 너한테 준다고 했던 거 그거 너 대신 내게 준단다. 뭐?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던 문화재 그거 나한테 해준다고. 할멈이 너 너무 늙었다네. 늙은 게 야심만 가득해 흉하다네. 신혜기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는다. 손가락 사이로 기분 나쁜 웃음이 새어나온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린다. 종아리가 풀리고 손이 저려온다. 모르겠다. 지금 나를 향해 조소하는 것이 할멈인지 저애인지 헛개비인지 인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슴속에서 불길이 일렁인다. 그 불길에 저에게 잠시 가졌던 연민며 동질감, 할멈을 향한 애증과 경외심도 모조리 타버린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그곳을 뛰쳐나온다. 나의 신당은 고요하다. 재단 위에 놓인 장수할멈상이 눈에 들어온다. 시들 기미 없이 여전히 생생한 목단도. 징그러울 만큼 붉은 그것을 화병째로 들어 던진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튀어오른 파편에 맞아 손에 피가 맺힌다. 재단 한가운데를 점한 장수할멈상을 향해 소리친다. 이겁니까? 당신이 원하던 게? 억울한 외침에도 할멈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중언부언하며 악을 지르는데도 할멈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계속되는 침묵에 분이 가시지 않아 할멈상을 들어올린다. 흠칫한다. 한 번도 인지한 적 없었는데 너무 가볍다. 원래 이랬던가? 이게 원래 이렇게 가벼웠나? 할멈상을 벽에 던진다. 텅 하는 소리와 함께 할멈상이 바닥에 나뒹군다. 텅텅텅.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온다. 멈춰보려 해도 딸꾹질처럼 웃음이 계속해 새어나온다. 소만. 하늘빛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다. 미풍의 무복 밑단이 부드럽게 휘날린다.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돌까 싶을 만큼 복덕이 넘치는 대길이다.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따라 필로티 구조의 단층 주택과 관리가 잘 된 고급 맨션이 쭉 늘어서 있다. 녹지를 품고 있어 주변은 고요하고 녹음이 넘실댄다. 챙겨온 짐을 들고 그 길을 천천히 오른다. 미약하게 들려오던 태평소 소리가 점차 커진다. 소리를 따라 다른 집들과 한 블록 떨어진 2층 주택에 다다른다. 문패에 황보의 이름이 한자로 쓰여 있다. 부지는 넓으나 사방을 담장으로 에워싸 바깥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부지도 내가 점 찍어 주었지. 명당 중 명당이라는 영구 음수형 택지라 입맛 따시던 이들이 어찌나 많았든지. 그들을 다 제치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큰 품을 들였는지 황보도 잘 알 것이다. 지금 저 집에서는 악기 소리가 요란하다. 독경 외는 소리도 뜨문뜨문 들린다. 모에 홀린 사람처럼 나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선다. 다홍치마 위에 장삼을 걸치고 머리엔 흰 고깔을 쓴 신애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의 옆에서 금빛 몽두리를 입은 2명의 무당과 판수, 사면과 육각의 갖가지 악기를 든 악사들이 굿을 돕고 있다. 구파는 일정한 기승전결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막이 거치면 긴 장정이 시작되고 하나의 장이 끝나면 또 다음 장이 이어진다. 지금 마당에선 불사거리가 한창이다. 신에게는 부채와 방울을 든 채 공수를 받고 있고 황보와 그의 가족은 그 앞에 꿇어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비나이다 비나이다. 옆도 뒤도 살피지 않고 불사거리에 몰입한 그들 곁으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선다. 마당에 빙 둘러서 굿을 치르던 이들이 하나둘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 서사에 기어이 비집고 들어온 나를 황보도 그의 가족도 무당들도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와중에 오직 신에게만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히 불사거리를 마치고 장수거리를 준비한다. 신에게가 신칼을 들자 제상이 거두어지고 성인 남자 팔뚝만한 작두가 마당에 놓인다. 챙겨온 짐을 들고 신에게 곁으로 다가간다. 황보가 나를 막아선다. 저기 예전에 합의 본 것으로 아는데. 황보는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굿을 물리게 되었다고 점잖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내게 그것은 가식이고 우롱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동생이라 친근히 부르지도 않는다. 일말의 정다운 감정들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답 없이 가방 안에 담아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는다. 주름 한 점 없이 달인 장삼, 흰 고깔, 밤새 숫돌로 날카롭게 벼린 신칼과 쌍작두. 뭐 하는 거냐 소리치는 황보를 말없이 쏘아본다. 황보는 말을 더 보태려다 말고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친다. 공수를 기다리는 신에게 앞에 마주선다. 악사들도 다른 무당들도 떨떠름한 얼굴로 나와 신에게를 번갈아 본다. 신에게는 아무렴 상관없다는 듯 칼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나도 그 애를 따라 조금씩 발동을 건다. 이것은 나와 저의 판이다. 누구의 방해도 공작도 허용될 수 없는 무당들의 판이다. 머뭇거리던 악사들이 천천히 연주를 시작한다. 북소리에 뒤이어 피리 소리가 깔리고 태평소의 신하위가 울린다. 판수가 입을 떼어 독경을 외운다. 금일령과 저운시는 혼이라도 오셨으면 만반진수 흠양을 하고 일배주로 감응을 하야. 신칼을 들고 달싹달싹 발을 뗀다. 볕이 내리줄 때마다 칼날이 서늘히 반짝인다. 신에게가 먼저 칼을 얻은 뒤 제상에 놓인 사과 한 알에 나를 가져다 댄다. 단단한 과실이 순식간에 도망난다. 칼의 위력을 확인시킨 다음 그 애는 나를 들어 혓바닥이며 팔다리를 서슴없이 긋는다. 다들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본다. 신에게는 아픈 기색조차 없이 태평하게 의식을 치른다. 피는커녕 피멍을조차 비치지 않는다. 이제는 내 차례다. 수박도 쩍 갈라놓을 만큼 밤새 매섭게 벼려놓은 칼날이 살갗에 닿고 신경을 지난다. 나를 보는 신에게 표정이 일그러진다. 피가 흐르고 있겠지.
이미 입안에서도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니까. 하지만 중요치 않다. 아픔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 신에게는 찜찜한 얼굴로 여러 겹의 칼날을 겹친 사다리 작두 위에 오를 준비를 한다. 풍화화란 제쳐놓고 재수소원 생겨주고 왕생극락을 들어가서 인도 환생을 하옵소서. 신에게는 무당들의 도움을 받아 가볍게 작두에 올라탄다. 이 긴 서사의 하이라이트는 장수거리다. 갑옷과 칼로 무장한 장수 할멈이 작두 위에서 역신을 쫓는 대대적인 굿거리. 장수 위 공수는 어떤 공수보다 위험있다. 신에게는 작두에 올라 할멈을 부른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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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오셨습니까? 마침내 할멈이 들어왔는지 신에게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 애가 작두 위에서 천천히 발을 떼는 동안 황보와 그의 가족은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들의 안중에 나는 없겠으나 신경 쓰지 않고 작두에 오른다. 차고 저릿한 감촉이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전해져 온다. 온몸의 털이 바싹 솟을 만큼 송연한 감각이다.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뜬다. 판수의 독경이 점차 빨라지고 악사들의 장단도 중중무리 장단에서 자진무리 장단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작주타는 몸짓도 다급해진다. 등판은 벌써 땀으로 푹 젖었다. 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제 누가 더 오래 버티나의 싸움이다. 이 서사의 주인공을 가르는 건 그것이다. 과장되게 눈을 까뒤집고 억지로 몸을 떨며 신접 흉내를 내는 것은 지금 내겐 무용한 짓이다. 자연스럽게 몸이 떨리고 눈이 뒤집힌다. 오금이 무지근하게 당겨온다. 발바닥은 뜨겁고 끈적한 피로 흥건하다. 황보가 경악하며 내 쪽을 보고 있다. 북소리가 거세진다. 하늘은 낮고 볕은 강하다. 구름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신애기와 내 얼굴이 번갈아가며 그늘이 진다. 이제는 등뿐 아니라 정수리와 목덜미, 발가락까지 찐득하게 젖어든다. 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이 뒤섞여 뚝뚝 떨어진다. 뒤로 넘어갈 때 기진맥진한 상태로 작두를 탄다. 신애기 역시 지친 듯 보이나 둘 중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이를 악물고 악착스럽게 작두춤을 춘다. 휘몰이 장단으로 장단이 바뀌고 장구를 치는 악사는 채를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옮겨가며 빠르게 손을 움직인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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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구름도 다 사라진 땡볕 아래 판수도 악사들도 점점 지쳐가는 와중에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피범벅에 몽골도 흉하겠으나 시야가 환하고 입가엔 미소까지 들어오진다. 신령 근처에라도 가다한 것처럼 몸이 가뿐하고 신명이 난다. 장단이 빨라질수록 나는 고조된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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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30년 박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비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목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녹여나듯.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 듯. 장삼이 붉게 찾아든다. 무령을 흔든다. 잘랑거리는 무령 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가볍고도 묵직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작두에서 내려오지 않던 신에게가 아연실색하며 나가 떨어진다. 그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휘둥그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황보와 그의 가족도 기도를 멈추고 나를 올려본다. 할멈도 이 장관을 다 지켜보고 있겠지. 어떤가? 이제 당신도 알겠는가?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크크 크크크크.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요. 어제 오늘 바람이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좀 따뜻하고 가끔씩 좀
좀 으스스하고 선선한 날도 있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봄다운 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혼모노 다 낭독을 마쳤는데 글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작품 자체는 상당히 재밌고 속도감 있는데 어, 제가 뭐 이제 저는 제 낭독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만족하게 낭독이 되진 않았어요. 뭔가 조금 쫓기듯이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다면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 나누는 걸로 좀 어느 정도 문마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이 작품 제목이 혼모노잖아요. 혼모노라는 뜻이 무엇일까 다 찾아보게 되는데 물론 일본어고요.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진짜 배기, 진짜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 작품에도 나오지만 이 말의 반대말은 니세모노, 짝퉁배기 뭐 이런 게 되겠죠. 하지만 이 혼모노의 어떤 일상어적으로 쓰이는 어떤 속어적인 개념으로는 어떤 대상이 아주 너무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주변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것에 빠져 있는 마치 오타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조롱하는 말, 그런 말로서 혼모노라고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 혼모노는 뭔가 이중성을 당연히 갖고 있는 거겠죠.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구어체에서는 그런 조롱 어린 말이 되겠지만 사전적 의미에서는 진짜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작가는 어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상당히 부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작품의 그 전체적인 특징과 이미지를 몰라치면 박정민 씨가 우선 그 추천사에서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작품 보지,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혹은 또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시각적이잖아요. 그냥 씬이 영화처럼 이렇게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장면을 보는 것 같잖아요. 뭐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런 유명한 명작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이 명확하게 뭐 화면이 지나가듯이 보인다기보다는 영화를 보는 느낌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그 장소를 좀 소환하기도 하고 뭐 혹은 또 그 뭔가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고 조금 더 약간 무거운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장 속에서 여러 번의 어떤 해석을 거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어떤 그 문자적이고 좀 청각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성애나의 작품은 정말 그야말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마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시나리오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만큼 시각적인 작품인 거죠. 그리고 상당히 이 소재 자체도 자극적인데 이 작품 말고도 여기 나오는 그런 작품들조차도 대부분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특히나 이 구해집 가롤동 98번지는 남영동 그 대공수사 뭐좀 고문도 하고 그런 건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나 또 호랑이 만지기라는 길티클럽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게 있죠. 글은 상당히 단순하고 쉬운데 간결하고 게다가 속도감마저 있습니다. 쉽게 읽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 가볍지만은 않은 표현은 가볍지만 뭔가 무게감과 안에 어떤 그 단단한 그 베이스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상당히 그 어떤 단어라든가 상황이 절묘한 대비를 주면서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이 이 독자에게 던져주죠. 뭐 그런 어떤 위트와 재미와 또 속도감과 좀 자극적인 시각적인 그런 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도 이 혼문노란 제목이 이중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사용돼 와지고, 그러면 과연 이 혼문어라는 그 단어를 떠나서 여기서 이제 그냥 그 단어에 있는 그 사전적 의미로서의 진짜의 포커스를 맞출 경우에 과연 진짜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진짜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존재 자체, 자기 자신, 그것이 아닐까. 그 어떠한 어, 취향이 됐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흘러가는 그런 의지가 됐건 뭐 아니면 뭐 위치가 됐건 혹은 뭐 나름의 페르소나가 됐건 역할이 됐건 그런 모든 것을 다 덜어낸 고유한 자신, 그게 진짜가 아닐까 해요. 다른 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고 어떤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랄 수 있는 문수와 문수보살과 신애기, 그리고 장수할멈, 간접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장수할멈이겠죠?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정치인 황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진짜인가? 했을 때 이거 관점에 따라서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장수할멈을 중심으로 이 할멈의 신이 임하느냐 아닌가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신에게가 진짜가 되겠죠. 문수는 가짜가 되고, 기존에는 그 관점에서는 진짜였으나 이제는 신이 떠나버린 진짜인 척하는 문수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수할 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고유한 자신으로서의 입장으로 본다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문수보살은 신의 길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제는 떠나버린 신에 대해서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결국은 신의 길을 흉내내기까지의 그 비슷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죠. 처절하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그 징그러움 많지 그렇게 처절한 그런 갈망, 그 다시 신발이 있고자 하는 장수할멈 다시 오기를, 신의 길을 질투하기도 하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오롯이 문수 자신으로서 존재합니다. 더 이상 신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의 기준은 전혀 무관하게 문수 자신으로서 작두해서 마음껏 신명나게, 정말 이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은 채로 그야말로 자유롭게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신에게는 그냥 자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수를 모신 어떤 대리인으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문수가 진짜가 되겠죠. 그럼 정치인인 황보는 또 어떠한가? 황보는 정치인이라는 그런 역할로 본다면 당연히 진짜입니다. 진짜 정치인.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의 목적을 두었느냐?
아니면 권력의 목적을 두었느냐의 입장을 봤을 때 정치인은 당연히 정치 입장을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닥 황보가 뭐 정치 자체에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좀 권력, 지위, 어,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나 그것에 좀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또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입장에 따라서 진짜이냐 가짜이냐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모든 것은 그냥 현상일 뿐 진짜라 함은 고유한 모든 것을 덜어낸 고유한 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거의 대다수가 가짜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 나 흉내내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특히나 무언가에 몰두한다 하더라도 오롯이 자기 존재 자체에 몰두한다기보다는 뭐 어떤 대상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어떤 역할에 몰두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에 몰두한다거나 결국은 그런 것 자체가 고유한 자신이 아닌 또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그냥 우리는 현상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 작품에서 재미있는 키워드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 이것 또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바나나라는 재료를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가 조금이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바나나 우유가 진짜가 될 것이고 바나나 맛 우유는 단지 바나나의 맛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바나나 우유라는 단어, 바나나 맛 우유라는 단어의 충실함의 유무를 가지고 본다면 바나나 우유의 경우에는 과연 바나나와 우유만 고유하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소량의 바나나와 우유 혹은 뭐 다른 향신료와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나나 우유는 가짜가 되겠죠. 또 바나나 맛 우유인 경우에는 단어 그 자체가 그냥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예요. 그러면은 바나나 맛이 나도록 그 향신료라든가 맛이라든가 뭐 흉내내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바나나 맛 우유에 충실한 거니까 그게 또 진짜가 될 수 있고 정말 관점에 따라서 이것 또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재미있기도 하면서도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냐. 그만큼 어찌 보면 진짜란 없는 게 아닌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각자 의견 혹은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어떤 주장하는 것들이 다 관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과연 그냥 어떤 것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것이 진짜이고 저런 관점으로 보면 뭐 이것이 진짜이고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성혜나는 상당히 위트가 있는 작가, 영리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정말 가볍게 읽힐 수 있는 작품이지만 하나씩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그런 위트와 재미가 있죠. 게다가 이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는 또 뒷장면에 신애기와 문수보살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이 편의점에서 신애기가 마지막 남은 바나나 우유를 가져간 바람에 문수보살은 어쩔 수 없이 바나나 맛 우유를 택하죠.
그런 것을 그때 그 시점으로 본다면 바나나에 포커스를 둔다면 딱 그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죠. 상황하고 신에게는 이제 막 장수할 몸에 신이 옮겨가서 정말 신발이 상당한 진짜 신을 받은 그런 무당입니다.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를 택한 문수보살은 과거에는 그런 영광이 있었으나 이제는 떠나가 버린 신이 떠나가 버린 무당으로서는 그냥 겉모습만 무당일 뿐 어떤 신기가 없어진 가짜 무당일 수 있겠죠. 어떤 무당이라는 역할로 봤을 때 정말 맞아 떨어져요. 근데 또 마지막 뒷장면을 보면 이 문수는 더 이상 진짜 가짜가 중요하지 않고 오롯이 문수 자신으로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몰입해서 자유롭게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고 신의 기와 나란히 겨루면서 작두를 탑니다. 그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으로서 충실했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가 그 단어 자체로서 충실했을 때는 진짜죠. 그것 또한 그 마지막 장면의 문수와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또 그리고 신에게의 경우에는 정말 신발이 올라서 어떤 피도 흘리지 않고 막 정말 날아갈 듯이 작두를 탔지만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서의 어떤 자각을 했을 때는 나가 떨어지고 말죠. 바나나 우유. 단어 자체로 봤을 때 바나나 우유는 진짜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해석 자체로서의 가치를 본다면 바나나하고 우유만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바나나 우유는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나나 우유로서가 아닌 거죠. 바나나하고 우유만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 물론 신에게는 자기 고유한 자신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수할 몸의 대리인으로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시면 또 가짜가 되는 거죠. 정말 앞 입장과 뒤의 입장이 수미쌍거리라고 해야 된다? 해야 되나요? 앞과 뒤가 절묘하게 입장을 바꿔서 해석하지만 단어는 절묘하게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 정말 영리하지 않습니까? 이 성혜나라는 작가가 참 대단히 영리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인데요. 이 장면도 정말 대단해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작두에서 내려오지 않던 신에게가 아연실색하며 나가 떨어진다. 그 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휘둥그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황보의 그의 가족도 기도를 멈추고 나를 올려본다. 할멈도 이 장관을 다 지켜보고 있겠지. 어떤가? 이제 당신도 알겠는가?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크크 크크 크크. 네, 이게 왜 정말 강렬한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뭐라? 참 특이하게 끝나네. 근데 이게 과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할멈한테 하는 말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서사가 지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수의 입장에서 하는 말로 본다면 그냥 얼핏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장수할멈에게 마치 보여주듯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이게 문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장수할멈이 그 전지적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본다고 할 때는 그런 뭔가 이렇게 관점을 확 바꿔 틀어본다면 이 할멈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입장으로 본다면 어떤가?
이제 당신도 알겠는가?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이게 또 마치 조롱을 하는, 문수에게 조롱을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또 장수할 몸에 흉내를 내는 신의 길을 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작가 자신이 이제 그 위에까지는 일단락이 되고, 어떤가 이제 당신도 알겠는가부터는 작가의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어떤 독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혹은 문제 제기도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독자들에게 이제 알겠어?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어? 니들이 그래. 니들이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야. 정신 차려. 과연 그 고유한 너 진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 아직도 모르나? 뭐 이런 독자를 향한 부정적인 조롱이라기보다 어떤 하고 한 대 얻어맞을 수 있는, 독자를 향한 어떤 그런 던지는 하나의 그런 수수께끼와 또 같은, 마치 조롱과도 같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가적인 언어이면서 이 캐릭터의 입을 비는 것 같지만 마치 정말 작가가 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봐도, 이 뒷부분을 봐도 이 성인의 작가는 정말 영리하구나. 그거를 뭐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 작품 자체가 속도감 있고 시각적이고 상당히 이렇게 가볍게 막 쭉쭉쭉쭉 읽혀나가고 가지만 대단한 작품인 거예요. 굉장히 영리하고 띠용 하는 느낌. 네, 정말 글을 잘 쓰는 작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박정민 배우님도 출판사 대표님이자 박정민 배우님도 이 추천사에서 이 혼모노 외에도 그 나머지 6개의 작품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빠져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빌리든 구입을 하시던 해서 이 혼모노도 또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외에 6가지 작품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혼모노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일단은 꽝 하고 때려주는 게 있으니까 그것과 더불어 다른 것과 이렇게 가지를 뻗듯 이렇게 연결지어서 읽어보면은 더 약간 이 성애나 작가의 작품 세계가 좀 더 이렇게 스펙트럼 넓게 그렇게 좀 이렇게 조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지막 2부까지 감상과 더불어 마쳤습니다. 이제 곧 며칠 있으면 5월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점점 더울 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주 더운 계절은 이제 습하고 더운 우리나라의 시기는 뭐 7월쯤 들어가면은 그렇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덥더라도 그나마 견딜만 하고 또 화창한 계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마음껏 좋은 추억 만드시고 짬짬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글, 재밌는 글도 많이 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제가 이렇게 좀 게으른 나머지 그닥 자주 올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보아주시진 않지만 그나마 꾸준히 보아주시는 제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비록 빨리빨리 올리진 못한다 하더라도 제 건강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꾸준히 이 채널은 계속 갈 테니까요. 절 떠나지 말아 주시고요. 또 새롭게 혹시라도 접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쳤고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말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오늘 하루가 풍성하고 뿌듯하고 또 행복감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글이 될지 모르지만 되는 대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제가 간간히 올리고 있는 쇼츠의 시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지니의 소리글방 임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